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수혜주와 그거에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원래는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걱정돼서 말씀드렸거든요. 시초가에 일단은 던진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자력 관련주나 그리고 또 뭐였죠? 대북주 이런 것들. 나름 전략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초가에 던지고 바닥에서 다시 사서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주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용평 리조트 최근에 한 몇천 원 이득 보고. 용평 리조트요. 대북주. 네. 제가 볼 때 대북주는 월요일 날 고점 찍고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오르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HTS를 여기다 깔았기 때문에 아주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대북주 말 나왔으니까 한번 대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따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대북이 어딨냐? 여기 있네. 대북주를 한번 보면 그때 제가 신원 말씀드렸고 신원은 쭉 빠졌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런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서 나온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보면 돼요. 1600원부터니까 한 40% 가까이 올랐었죠. 이건 원래 고점 신호예요. 근데 빠지고 나서 21선 보이시죠? 21선 제가 좀 진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깨지 않고 상승하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얘는 아직 추세가 죽지 않은 겁니다. 이 죽지 않은 이유를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박지원 씨가 미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누가 어디에 가고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에까지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네. 이게 매물벽이에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죠.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 가격대에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31.53%가 이 가격에 매달려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는구나. 31.53%가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팔아주면 좋겠지만 이 고점 잡은 사람들은 여기만 오면 팔고 싶겠죠. 그럼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빠진다면 1850 정도에서 저는 1850원에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걸 왜 봤어? 내가. 용평 리조트를 한번 볼게요. 용평 리조트도 보시면은 얘는 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좋아요. 이게 보면 이게 지지와 저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전고점이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가 여기 전고점이 보이시는데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 길게 뚫고 올라갔죠. 그날 거래량이 좀 더 터졌으면 좋은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긴 양봉으로 이게 50% 이상 소화를 뚫고 넘어갔을 경우 되게 좋은 상승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었다. 이 전고점 이게 저항이에요.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지지선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매물 여기 보이시는 데 있죠. 매물. 이 매물이 있는 요 지점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져요. 보시면은 이 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누군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지금은 얘는 이제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뚫고 넘어가서 또 전고점 그러니까 이 저항을 뚫고 넘어가니까 이 저항이 뚫었다 하면 얘는 다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지지선 밑으로 빠지니까 바로 올리죠. 보이시잖아요, 여기. 바로 올리죠. 그럼 얘는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또 이제 저항에 부딪혔죠. 또 저는 이거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하고 이 매물대로는 조금 봐요. 심리를 보기 위해서 상승 추세인지 보시면은 제가 말한 대로 우상향이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이죠.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면은 완전 바닥이죠. 역배열이죠. 역배열인데 하나씩 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씩 넘고 있죠. 근데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 120주선에 지금 저항에 부딪혔죠. 보시면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요거를 뚫고 넘어가려면 거래량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지선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할 때 정도만 봐요. 심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저항은 돌파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만 좀 실어서 120주선을 넘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이럴 때 그럼 다음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음 목표가는 그냥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6,000원. 단기 목표가 6,000원. 이거요? 네, 이렇게. 1,000원 얼마인데? 아니에요. 5,490원이죠. 용평 리조트. 용평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7,000원 선은 정말 넘기 힘들어요. 보이시죠? 여기 30% 이상의 이 밑에 이걸 다지고 올라간 이 매물백 다음으로 두꺼운 게 여기 7,000원 선에 있습니다. 매물백은 제가 되게 잘 보는 거예요. 아난티가 대장입니다. 아난티. 아난티가 사실 이거 대북주의 대장이거든요. 얘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되게 가파르죠. 되게 가파르고 그리고 역배열에서 완전 역배열이었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보이시면 여기 선 넘기가 힘들잖아요. 이 선에 닿으면 계속 윗꼬리 닫고 빠지고 윗꼬리 닫고 빠지고 한 번 뚫었는데도 음봉 맞고 떨어지고 이게 원래 지지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또 이 저항선이 있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이거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간 다음에 안착을 시도했잖아요. 안착을 시도했는데 또 실패.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위로가 다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갔네. 이 위에 얘는 좀 의외인데? 원래 이렇게 뚫고 넘어가려고 하면요 거래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거래량이 요 위에서 터졌네요. 그럼 얘는 추세는 제 생각엔 이거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바뀌는데 한 번에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기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깨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기 뉴스에 나오고 나서 빠졌을 때도 이 21선을 지지했어요. 21선은 어떤 분들은 뭐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저도 유심히 봐요. 21선을 깼을 때 심리적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좋으면 깨졌을 때는 매수 신호예요. 회복성이 있는데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얘는 21선을 닿자마자 양봉으로 이렇게 세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바로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충분히 9,000원 초반에서 저는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9,000원 초반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대북주를 보실 거면은 실적주인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거 보시는 게 좋아요. 얘는 진짜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잖아요. 실적도 좋고 이런 애들은 아마 수급도 좋을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수급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아난티도 그러고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난티 요즘에 선전 많이 해요. 아난티는 원래 선전을 많이 하는데 얘네는 어차피 뭐 리조트 사업하는 애들이라 골프장 요 외국인은 제가 볼 때 일반 외국인 같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저는 이명박 때 많이 들은 얘기를. 그게 IMF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외국인한테 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특혜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외국 증권사 통해서 들어오면은 네. 외국인이라고 해갖고 뭐 혜택도 주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한국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 계좌를 트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잘못됐어. 뭐 외국인이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아무런 그런 거 없고. 그럼 호주처럼 될 텐데. 저는 좀 별로입니다 이런 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도 별로. 그러니까 대북주는 그냥 좀 길게 보시고 많이 사면 안 돼요. 저는 현대아산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현대아산 안 빠져요. 2만 원입니다. 현대아산 2만 원. 그때 13,000원이었잖아요. 현대아산은 저는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난티나 뭐 신원 뭐 이렇게 용평 리조트 이런 애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북주라고 하면 지난주에 진짜 잘 움직였었던 게 건설주예요. 네, 건설주. 건설주는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SOC 투자나 그리고 정권 바뀔 때쯤 되면은 뭐 계속 뭐 개발하고 우리 오세훈 되고 나서 또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뭐 이제는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뭐가 제일 이득일까요? 그 터널 뚫는 데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동아지질 뭐 그런 거 있는데 부동산이 오르죠.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뭐 동탄이든 뭐 이런 데까지 시간이 앞당겨지면은 거기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뭐 기흥이나 이런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의 최고의 수혜는 아마 동탄이나 기흥, 경부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판교 뭐 이런 데. 판교는 뭐 원래부터 걔네는 너무 비싸고 걔네도 경부선 뚫으면은 출퇴근하는데 하기 때문에 또 오르겠네. 와, 저 2시간 걸렸어요. 판교 가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가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뭐 정책 수혜도 있고 실적도 좋고 보시면은 어휴. 이런 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신고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보시면은 얘는 이 54,000원이 나름대로 3번의 저항이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고점이 계속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 54,000원에 붙으면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빠지면 쭉 빠져요. 고점을 3번이나 찍었는데 못 넘었다라고 하는 건 저기는 엄청난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엄청난 저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뚫었죠. 그것도 강한 양봉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죠. 근데 이 거래량은 누가?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현대건설은 너무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이거 저항 돌파에 그리고 전형적인 정배열이잖아요. 21선을 타고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줬는데도 이 보시면은 이게 밑골이 이 밑에 바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바닥으로 인식하는 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폭발하면은 이게 쭉 올라가요. 얘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얘네를 눌림목에 매수한다. 신고가는 위로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양봉 예를 들어서 이 아침에 샀다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것도 저항 맞고 떨어지면 어쩔 줄 알고 예,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매수는 이거를 뚫고 올라간 다음 날 여기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날 양봉 뽑은 날 오후장에 여기 샀다고 쳐봐요. 근데 윗꼬리를 달고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최악인 거예요. 그럼 밑으로 빠져요. 그럼. 예. 근데 양봉의 다음 날 눌림목을 형성했을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뭐 좀 더 빠져준다. 뭐 요 정도 빠져준다고 하면은 빠져주면 생큐지만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현대건설은 되게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저항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자동차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왜 못 가는지. 현대차 보면은 금요일 날 좀 세게 올랐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 비중을 40%로 하지만 한 번에 사지 말고 계속 나눠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요일 날 오르기도 했지만 이 매물벽 보이시죠? 엄청나요. 이게 다 저항이에요. 이게 보면은 빠지지도 않지만 오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1월 달에 이때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사람들이 엄청 붙었죠. 근데 그때 뭐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산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개인 물량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본전 심리, 이 가격만 오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몇 프로야? 이거 다 더해도 40%에다가 거의 한 56%가 이 위에 매물을 차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현대차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나는 현대차와 죽을 때까지 같이 갈래라고 해서 파는 매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겠죠, 한 번에.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 이제 존버가 된 거죠. 존버가 돼서 못 팔고 있는데 올라오기만 하면 이제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매물대를 되게 많이 보는 게 안 가는 거 보면은 뭐 있지 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가 여기 왜 있어? 매물이 있잖아요. 얘는 현대차보다 되게 양호해요. 현대차보다 양호해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 가격이 되게 저항입니다. 87,000원. 여기만 잘 넘어주면 되는데 현대차는 정말 매물이 엄청나죠. 근데 얘도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 갖다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올리면 돼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그래서 난 거예요. 근데 얘도 저항을 좀 많이 계속.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는 위로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밀어주기만 하면 쭉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항이 많고 매물이 두터운 경우는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 많이 갔었던 거 보면 SL 같은 거 보면 여기 보세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매물벽을 돌파했으니까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 저항을 다 돌파한 거죠. 자동차 중에. 28,000원이 전고점이면서 저항이라고 해서 한번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양봉을 뚫고 올라가죠. 그때 밑에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죠. 그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여기에서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세니까 다음날 또 양봉 뽑아내고 이 위에서 기간 조정하고 있잖아요. 얘는 센 종목이에요. 자동차에서 그래서 얘가 대장인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이 전고점이 이렇고 양봉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항은 이 전고점인 경우도 있고 이 매물벽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지선은 뭐냐? 그럼 지지선은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요것이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다가 지지선이 돼요. 그러니까 28,000원을 깨면은 끝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얘는 정배열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이 이평선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줘요. 제가 말하는 건 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매물도 또한 또 지지가 되고요. 그때 SL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신도 얘기했었잖아요. 화신 보면은 얘는 어제 거래가 터져갖고 여기서 매물이 또 형성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는 차트가
소위 말하는 차트가 되게 이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계속 막히고 네. 막혔다 뻥. 여기서 계속 막혔죠. 네. 여기서 막히고 여기를 뚫었다가 여기서도 보시면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저항을 돌파하니까 지지를 작용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선으로 작용했어야 될 게 떨어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지금 보면은 원래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건데 깨버리니까 저항선이 엄청 두터웠죠. 저항이 몇 번을 하는데 여기서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안 깨죠. 그래서 제가 SL하고 화신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에 맞게 밑골이 달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거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양봉 예를 들어서 이거 돌파했을 때 갭으로 띄웠잖아요. 갭으로 띄운 건 엄청 센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실려야지만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으면은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나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서 화신은 올라갈지 말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 근데 아마 그렇게 세게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얘는 조정을 주더라도 기간 조정일 수 있어요. 그냥 요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셌으면 25%가 아니라 상한가에 끝났어야죠. 정말 세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보이죠? 바로 앞에 이 전고점 이 부분 저항에 부딪혔죠. 그럼 얘를 또 뚫어주려면 또 한 번의 고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들이 가는 애들과 안 가는 애들은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회사들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뭐 이렇게 그 미국 진출할 때 그 공장 근처에 있는 뭐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네, 매물대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붙어 있죠. 근데 얘도 차트는 되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뚫지는 못했네. 네, 뚫지 못했죠. 거래가 더 필요해요.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했잖아요.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거래가 이걸 뚫어주려면 앞에 요 정도 거래량들이 한번 또 나와줘야 돼요. 근데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력이 매집했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조정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술적 분석을 안 좋아하는 게 말을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이유는 만들어내. 네. 아까 제가 현대건설 얘기할 때 얘기했었던 게 딱 요 부분이에요.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고 한 게 현대차가 아까 딱 요 부분이었잖아요. 네. 요 부분이었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이걸 확인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세 번의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21선이 단대에서 흘러내렸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건설은 여기에서 양봉을 세우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세로. 네, 현대건설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얘는 지금. 네, 못 들어서 쭉. 네, 같은 상황에 요 상황이었잖아요. 현대건설은 요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게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좋아. 말만 들어내기가 너무 좋아요. 참고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대략적으로 현대차가 왜 가기가 힘든지, 기아차가 그나마 좀 괜찮은지, 그리고 또 우리 또 현대모비스도 어지간히 안 가고 있잖아요. 뭐 실적이야 뭐 볼 것도 없이 다 좋죠. 예. 얘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면서 이 21선이 이제 완전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한번 뚫었지만 다시 또 저항. 네, 여기서 뚫었을 때 거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쭉 빠지고 지금이 되게 중요해요. 밑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건 또 누가 바닥 다지기라고 그러거든요. 바닥 다지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를 깼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여기를 깼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깼으니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막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바닥은 다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게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데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고 그 거래의 주체가 얘는 대기업이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서 가져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가 이런 소식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호재가 터져. 그렇죠. 호재가 있어야죠. 있어야 근데 거래량이 호재는 사실 나왔는데 이렇게 그 뭐였죠? 뭐 개소세 인하한다고도 했고 호재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우주항공 테마. 그렇죠. 네, 우주항공은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은 바로 사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보시면 위에 매물이 없죠. 네, 뚫었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전고점, 이 저항. 이 정도만 이해해도 돼요. 매물 보면은 현대건설 설명하기 좋잖아요. 현대건설이 아까 딱 얘도 한번 흘러내린 적은 있네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흘러내린 거예요. 현대건설은 여기서 이걸 뚫은 거고 그러면 시세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흘러내리니까 21선이 꺾이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여기에서도 뚫기가 힘들잖아요. 저항 예. 또 흘러내리고 저항 뚫었네. 그리고 얘는 바닥을 여기에서 지킨 거죠. 이 보면은 바닥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나서 밑꼬리를 다 달았다라는 건 이 가격 밑에서는 누군가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오고 뚫고 올라가고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그러니까 얘는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여기죠. 그리고 진짜로 좋은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신고가잖아요. 이 앞에 전고점을 이게 되게 큰 저항으로 작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 저항을 이 긴 양봉으로 뚫고 넘어가서 조정을 주고 있는 여기를 눌림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눌림목.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때냐면 시장이 완전 상승 추세일 때, 완전 상승 추세일 때는 따라가면서 30% 사면서 조정받을 때 더 사고 이래야 돼요. 근데 시장이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다 틀려요. 상승 추세일 때랑 뭐 이 횡보 조정이잖아요. 지금 횡보 조정일 때는 따라가면 다음날 무조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센 거예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유상증자 때문에도 있지만 이 보면은 아직까지 얘는 매물 소화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매물 소화해야 될 게 있고 그럼 얘는 저항이 어디겠어요?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계속 지금 못 뚫죠. 요 가격. 근데 이때 아마 여기에서 권리랑 나온 거니까 이때 유상증자한 거죠. 그거 맞게 또 떨어진 거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21선 뚫고 골든 크로스가 났고 여기 보시면 21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리고 눌림목.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분할 매수에 들어가기 좋아요. 얘는 솔직히 제가 얘 주주지만 제일 좋은 건 이렇게 계속 좀 기는 게 좀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위로 저항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하고 또 그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주주예요. 근데 저는 기다립니다. 이거는 한국항공우주는 빠지는 게 보시면은 이게 저항이 이제 보이시죠? 뚫었네요, 그래도. 예, 밑에서는 이제 뚫었죠. 왜냐면 얘는 요 가격대 32,500원이 지지면서 저항이죠. 제일 아래. 예. 근데 그거를 뚫고 넘어갔잖아요. 이제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뚫고 넘어간 거죠. 근데 얘는 위로 저항이 얼마일까요? 위로 저항이 이렇게. 예, 맞아요. 38,000원에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에 정해주겠어요? 기자님이면? 그냥 한 38,000원 정도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그럼 1차 목표가로는요, 1차 목표가는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 35,000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또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 선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5,000원인데, 이 목표가,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하다 보니 윗꼬리가 단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뚫고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걸 뚫고 넘어가면은 1차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 38,000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막 저 전문가님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있어요. 뭐 32,000원에 샀는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면 고객님 이거 좀 저항이 많은데 일단 1차에 35,000원에 30% 정리하시고 길게 뭐 우주항공 테마가 부니까 38,000원까지 가셔서 나머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이러잖아요. 이것만 선만 거도 그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충 얘기해 주니까 기자님도 38,000원? 막 이러잖아요. 선긋기 놀인 거예요. 이 선긋기 놀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은 막 별별 차트 다 있어요. 막 무슨 역시 계곡선, 삼선 전환 매물대 차트, 무슨 차트 뭐야 오버레이 분할 지표 보이세요 이거? 이거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다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에야 이렇지만 이 가격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전화했다고 해보세요.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121선 검정색 보이시죠? 121선 검정색. 이거 이탈 시 손절하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팔았을 거라고.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있으면 그 장기 투자하고 이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한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기술적으로만 움직이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서 또 팔았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사고 맨날 이런 일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목표가고 뭔가구나. 걔네들이 뭐 EPS 계산해갖고 뭐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얘기할 때 이런 거 펼쳐놓고 얘기해야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펼쳐놓고 얘기해야.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바로 붙어도 된다고 했었던 거 얘는 바로 붙어도 된다고 했던 게 실적이 너무 저평가였잖아요. 예, 실적이 저평가였고 보시면 거래는 많이 터졌죠. 아니 저 하늘을 뚫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얘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죠. 근데 저항을 뚫었는데 저항을 뚫었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은 설득력이 더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상담을 했다 쳐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뚫었는데 다음날 여기는 이제 신고가입니다.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하는데 다음날 음봉 맞고 쭉 흘러내렸네. 그러면 이제 변명하겠죠. 여기 거래량이 부족했다. 전일 거래량에 2배 이상 나는 거래량이 나와갖고 이걸 뚫어줬어야 된다고. 장난하는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몸통의 중간, 여기 전고점 해갖고 얼마야? 44,500원이 저항이었죠. 근데 그 저항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죠.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또 좋은 신호로 여기에 이제 매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물은 또한 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매물대가 위에 있으면은 저항이 되지만 밑에 있으면 지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딱 매수하기 좋죠. 한번 눌렸으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두산중공업을 정리하고 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거 소형 원전 얘기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막 급상승했죠. 거래도 많이 터졌어요. 얘는 좋긴 좋습니다. 근데 보면 얘는 딱 보이시죠? 어디가 저항이었는지. 저기
이렇게. 예, 보이시죠? 네. 이게 강한 저항이었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 전. 네. 그 여기서도 막 지지하다가 흘러내렸으니까 여긴 저항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넘어가는데 거래가 엄청 터졌죠. 어우. 뭐 거의 역대급 거래가 터졌어요. 왜냐면 두산중공업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었잖아요. 회사가 망해가고. 근데 올해는 그 실적 턴어라운드도 했어요. 근데 왜 던졌냐? 이게 너무 이격이 벌어져갖고 저는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경우는 네.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물론 이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하고 기관이지만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형 원전은 아직까지 먼 얘기입니다. 보면은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얼마나 역배열이었으면 보이시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예. 이제 올라가는. 그럼 얘는 이제 주봉상으로 딱 저항에 부딪혔죠. 네. 그러면은 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한 건데 얘를 뚫고 넘어가려면 뚫더라도 다시 한번 이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한 겁니다. 어떻게 정하는지 대충 알겠죠? 네.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도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들어 이거 산 사람들. 거의 이 정도 느낌은 상패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상패 정도의 충격인데. 상패와 상심. 얘는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그러면은 빠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월봉으로 갔다가 장난치면은 16,000원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월봉상 저항이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궁금한 종목 있으세요? 아니 뭐 제가 예. 아는 친구가 예. 좀 이제 뭘 좀 샀는데 예. 저는 좀 뭔데요? 느낌 엔터 쪽이거든요. 엔터 어떤 회사요? 일단은 뉴. 듀. 예, 뉴가 뭐 엔터 뭐 그런 쪽 맞죠? 맞아요. 방송 맞아요. 맞아요. 뉴하고 듀가 예. 이거 디즈니하고 뭐 협력 얘기해 갖고 아, 올랐었던 거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언제 사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이날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 왜냐면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예. 어휴.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옆으로 겼어요. 예. 옆으로 겼을 때 뉴스가 나왔으면 네.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상승했죠. 아 예. 네, 상승했습니다. 이미 다 예. 기대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봉을 맞았는데 보시면 거래량 보이시죠? 어후. 턴 거죠. 아, 예, 턴 거예요.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전형적인 교과서입니다, 이게. 이때가 뉴스였겠네요. 아 이때가 그 뭐 이게 소문이 났고, 네. 예,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 기자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소문이 났으니까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뭐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하자면은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겠죠. 아. 그러면서 이렇게 띄웠죠. 네. 그러면 요 검정선 보이죠. 이 선을 보면서 또 이거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지였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 이건 페이크였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털렸겠지만 여기에서 또 갔다. 이게 다 갖다 내는 거예요. 이게 이 선에서 빠졌지만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했는데 빠졌을 때 파란색의 긴 음봉에 거래량이 없죠. 아. 이건 페이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는 사실 요때도 할 수 있었죠. 요때도 매수를 할 수 있었죠. 왜냐면은 또다시 저항이죠. 저항이니까 얘는 여기 보면은 또 그거네. 현대건설처럼 이렇게 나오죠. 21선. 딱 근데 현대건설은 여기 뚫었고 얘는 아니었고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십자 도지형 나오죠. 매수가 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일부 좀 팔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후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 한 번 아까 현대건설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고점이 살짝 낮아지면서 이렇게 밑에 저점은 올라가고 좋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뉴스에 판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파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팔 이유가 없죠. 보시면은 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것도 보이시죠. 네. 그럼 저항은 떨어지면은 지지다. 네, 지지선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럴 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근데 이 밑에 보면은 검정색 121선이 보이죠. 네. 요거와 21선이 닿는 시점에서 양봉으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반등시 매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에 매도를 해요? 라고 또 물어보면 이젠 여기죠. 11,000원이죠. 11,000원. 11,000원 선이 보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11,000원에 매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갖고 바닥을 다졌는데 11,000원은 뚫지 않을까.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막 받쳐주는 애면 근데 지금 실적은 별로더라도 이제 디즈니가 해서 실적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얘는 보면은 뭐 턴어라운드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내년 실적은 2배 이상 올라요. 그러면은 올해 EPS는 여기 보시면은 219원이지만 내년에는 570원. 그런다고, 예, 그러면 미디어 회사가 내년 실적을 반영하고 내후년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PER이 뭐 20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팔면 안 돼요. 얘는 존버가 됐지만 장기 투자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재무상으로도 큰 문제 없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매출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디즈니가 얘랑 손잡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셨으면 얘는 안 파셨으면 좋겠네. 버티셨으면. 근데 또 팔았을 거예요. 꼴랑 팔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손 안 대더라고요. 해놓고 손 안 대더라고요. 얘는 제가 여기 봤었던 게 여기 기본을 눌러보면 신용 비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용 비율 여기 보면 보이시죠? 네. 신용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털어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 신용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대출 받아서 산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파시는 게 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바닥 잘 다지고 있어요. 나중에 방송 되고 막 그 디즈니 플러스 회원들 막 모집하고 막 그런 거 나오면은 그때 좀 반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장이 얘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이잖아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떻게 됐냐면은 얘가 사실 지지부진하네. 옆으로 계속 기고 있잖아요. 얘도 보면은 전형적인 지금 이제 매물대에 부딪혀 있죠. 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거예요. 얘는 왜냐면 코스닥의 대장주급인데 안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럴 텐데. 네, 저는 8만 원대는 다시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8만 원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숫자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매물 보시면은 매물이 근데 두텁죠.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장기 투자자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얘는 손을 한번 그어 볼게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제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얘는 82,000원부터 85,000원까지의 매물벽과 저항이 엄청 두꺼워요. 이걸 뚫어주려면 8.15 특사로 재용이 형이 딱 나와서 이 위에 서주셔야 우리 재용이 형을 한번 그려볼까? 재용이 형이 딱 이렇게 서주셔야 그래야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심심하면 이거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뉴도 당연히 그렇고 또 뭐 근데 CJCGV는 내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GV가 어떤가요? 아니 CJENM, CJENM. ENM? 예. 얘가 엔터의 우리나라 거의 대장이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얘 거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얘 좋은데? 수 있을 얘는 것 같은데요, 저거. 여기도 여기 독일 전고점 여기 15만 5천 원이 얘는 저항이었잖아요. 네. 근데 나름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뚫었죠. 근데 뚫었을 때 과연 매수 주체가 뚫은 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이틀 연속 매집을 했네요. 뭐 실적은 볼 것도 없이 좋죠. 얘네는 얘네야 뭐 지금 안정적이죠. 프로그램도 좋아서 뭐 EPS가 거의 9천 원 가까이 되니까 PER은 뭐 한 16 정도밖에 안 되면은 엔터 회사가 16이면은 저평가죠. 엔터가 저성장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이런 애들 흐름과 같이 봐야 돼요. 뉴는 또 뭐 제가 아는 그분 또 그것만 갖고 계시대요. 그리고 제가 맨날 놀리는 건데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이 이거 옛날에 윤정수가 이걸로 당한 걸걸요 아마. 옛날에 엔터 초록뱀 대표이사로 윤정수가 올라오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주식 이거 그 사람도 그러던데요. 노홍철도 이걸로 다 했더라. 초록뱀이 원래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엔터가 우리가 예전엔 잡주였죠. 왜냐면 엔터가 되게 얼마나 거의 날건달들이나 하던 건데. 그렇죠. 뭐 90년대까지도 거의 다 깡패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투명해졌잖아요. 초록뱀 미디어는 뭐 뉴보다 훨씬 좋죠. 여기 보면 일단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 걔보다 좋잖아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크게 한 번은 크게 흘러내리긴 했는데. 근데 얘는 이제 매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말 갖다 붙이냐. 이렇게 보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 다행인 건 밑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요거를 뚫어줘야 간다. 이렇게. 그걸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2,400원을 안 깰 것 같고요. 안 깰 것 같은데 2,600원을 뚫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안에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600원을 뚫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옆으로 조금 기어주면서 이 이평선들을 좀 더 당겨줘야 되겠죠.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2,600원을. 근데 또 그러면은 2,600원 넘으면 되나요? 아마 2,700원에 좀 저항이 또 있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보면 또 말은 또 되잖아요. 그쵸, 뭐 한 번, 두 번, 세 번, 2,700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2,600원을 넘는 게 중요한데 2,600원을 넘더라도 2,700원이 저항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사셨으면 2,700원에 매도라고 얘기하죠. 사더라도 2,700원을 넘는 걸 확인하고 사라. 근데 이미 3번이나 2,700원이 저항으로 작용했으니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굳이 초록뱀은 얘 원래 정말 쓰레기 회사였어요. 저도 얘한테 좋은 기억이 없어. 근데 보시면 자 재무제표 한번 보자고요. 작년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면 이 회사 쓰레기죠. 근데 올해 보시죠. 매출이 몇 배가 늘죠? 엄청나죠? 2022년은 어떻죠? 보이시죠? 그럼 얘는 그냥 이것만 봤을 때 팔아야 될까요? 일단 놔둬야죠. 놔둬야죠. 재무제표가 좋은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보이시죠? 이미 1분기 발표했는데 작년 매출의 거의 9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좋은 겁니다. 이제 회사에 돈이 조금 없는 게 단점인데 그래도 얘는 훨씬 좋아요. 이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면 회사에 그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 자산,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억나시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근데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다. 근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 용서해줄 정도는 된다. 그 비유동부채는 당연히 원래 적은 편이니까 그쵸. 뭐 자본도 그냥 뭐 회사에 돈은 없다.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럼 뭐 그냥 딱 들어도 영업 흐름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어째야 된다 그랬죠? 플러스. 네, 플러스.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인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보면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뭔가 처분한 거야 지금.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뭐가 좋다고 그랬죠? 아, 또. 갚아야 되니까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가야 되죠. 플러스는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건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얘는 뭐 무슨 올해는 뭐 별로 빌리지 않았네요. 보면 보이잖아요. 확 줄었죠. 뭐 빚을 저렇게 잘 갚았나 봐. 스카이 ENM사는 제가 또 할 말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가 올해 그거 있어요. 방탄소년단 무슨 영화 나오는 거 드라마인가. 오. 근데 뭐 내용이 뭐 방탄소년단의 뭐 사상을 가진 뭐 드라마인지 뭔가 제작한다고 해서 얘가 방탄소년단 관련주고 그리고 되게 싸구려 회사 같지만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어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비주얼. 아 왜냐면 워낙 쓰레기 회사였기 때문에 그 돈이 없고 그래도 빚을 잘 갚고 있어요. 빚을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초록뱀 미디어는 좀 의외? 의외로 괜찮네요. 이런 회사는 되게 전 좋게 봅니다. 그분 뭐 낙심할 필요 없는 게 많이 마이너스가 아닌데 뉴도. 아니 제가 놀렸죠 그냥. 아 제가 원래 놀린 거죠. 뭐 그런 거 사는 거. 친구는 놀려야 제맛이죠. 네, 친구는 놀려야 됩니다. 아 뉴는 그러면 일단 버티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 LG화학 매도 리포트 나와갖고 이렇게 오. 쭉 빠진 거 보세요. 이 회사를. 근데 웃긴 거는 누구는 목표가가 68만 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135만 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믿으면 안 돼요. 이 전문가라는 애들이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주식 잘 알고 뭐하고 하면 회사 다니겠냐고 귀찮게. 그렇죠. 안 다녀요. 그리고 작년에야 전문가님하고 다 좋아야지 올해 다 틀리는데 맨날 욕먹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매매 기술 뭐 책 쓴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뭐 나는 뭐 당신이 뭐 주식 공부하길 바랍니다. 다 틀려.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매매 기술이야.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잘했으면 언뜻 봐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은 1,000만 원만 갖고 그 매매 기술로 30살부터 20년을 투자했다라고 그러면 그 복리며 뭐며 계산했을 때 회사에 왜 붙어 있어? 연봉이 한 30억쯤 되나?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신이 뭐 주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 썼는데 하루는 사라고 그랬다가 하루는 팔을 해. 뭐 하루는 문제 없다고 그러고 하루는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고 그러고 또라이인 거지. 그 매매 기술은 그거 따라한 것 같은데요 제목을. 매매 기술. 트럼프인가 협상의 기술인가. 아 그렇죠. 그런 거 많죠. 네,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고전을 보세요. 최근에 나온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저자가 쓴 책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용어풀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무슨 매매가 어쩌고 뭐 내가 책 잘 줍는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주순 책이 뭐냐면 뭐 어떤 투자자인데 750번 이 책으로 봐서 뭐 750번 투자를 해갖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대. 이 책을 보면 말이 돼요? 750번?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이 따라했다가 망해갖고 그 책을 버렸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주순 거 아니야. 맞잖아요. 안 그랬으면 750번 동안 한 번도 안 틀렸는데 그 책은 진짜 막 금으로 해갖고 막 벽에 붙여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전을 보세요. 요즘 책들은 지금 주식이 호황이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워낙 돼서 뭐 나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막 사람들이 추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쓰는 거예요. 그런 책 나도 쓴다니까 그냥 단지 나는 김경원이 했다고 누군 줄 알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안 쓰는 거죠. 그거 별로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고전 보세요. 굿모닝 북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리포트 보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목표가 차이가 2배잖아요. 68하고 135만 원 정확히 2배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리포트 보고 사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리포트가 보시면 이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리서치 있잖아요. 리서치 들어가면 여기 나와요. 근데 뭐 종목 분석 리포트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들어가서 뭐 딱 친다고 쳐봐요. 목표가 얼마 써 있잖아요. 바이.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리포트를 딱 통해서 들어가면 뭐 이런 건 봐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호황이다. 뭐 숨은 병기 암모니아가 완성할 무슨 그림 하면 암모니아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까지는 봐도 돼요. 뭐 염소 부분에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는데 다 나가다가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조회수 한번 볼까요? 종목 분석 리포트는 조회수가 막 4,000개, 2,000개 막 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채권 분석 리포트 들어가 볼게요. 조회수 89, 179 막 이래요. 진짜 봐야 될 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안 봐. 경제 분석 리포트. 그래도 이거는 의외로 많이 봤어. 막 400회, 500회. 근데 종목 분석 리포트에 비하면은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안 봐. 산업 분석 리포트 이런 건 좀 봐야 돼요. 그나마 이거는 조금 보려고 했나 봐요. 그래도 종목 분석 리포트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투자 정보 리포트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종목 시황 정보 리포트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적죠. 조회수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 오지원 씨가 얘기했잖아요. 시끄러운 거는 정보가 아닌 게 많다고. 이게 적은 숫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채권 분석 리포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금리, 환율, 뭐 통화량, 그리고 금리, 뭐 우리 통화 정책, 연준이 뭐 스탠스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종목 아무리 좋으면 뭐해? 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다. 금리 인상 진짜 해버리면 종목이 아무 의미 없는데 그때 돼봐요. 그러면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목표가 다 하향해서 리포트 써요. 오를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니까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공시 나와 있는 뭐 사이트 있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 생초보를 위한 거니까 네이버 활용하자고요. 리서치 들어가서 종목 분석 리포트 말고 다른 거부터 보더라고요. 보면은 4천 막 다 얼마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읽어요. 이 리포트 읽는다고 보세요? 이거 보고 나간다고 이거. 얼마?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막 땡큐 하고 나가. 안 읽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화본 바이. 얘는 유학 갔다 왔나 봐. 아까 걔는 국내 팔아 매수인데 얘는 외국물 먹고 바이 17,000원? 그럼 한국화본 얼마야? 보자. 한국화본이 12,000원. 5,000원 땡큐 하고 나간다고. 차라리 이 뒤에 거라도 읽어보라고요. 이거라도 딱 읽어. 이것도 보면은 리포트를 또 읽어야 될 때 3페이지 보세요. 얘는 뭐냐면 내일까지 리포트 제출해 하는데 너무 대충 썼다. 아침에 일찍 와갖고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한 거예요. 네. 기자님이 대충 봐도 3장? 3장이 내용이 보면은 한 장 이거 하고 재무제표 한 장 마지막에 자기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팁이에요. 이런 거. 뭐 하나 좀 정성스럽게 쓴 거 없나? 탐방 노트 써 있잖아요. 탐방 노트는 좀 길겠지. 5페이지? 이렇게 탐방 안 했네. 탐방했으면 어떻게 이게 나와? 맞잖아요. 밥 한 번 먹고 왔겠죠. 너무하네. 밥 한 번 먹고 왔겠죠. 근데 탐방했는데 투자 의견은 또 없어. 밥 먹고 온 왜 그런 줄 알아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욕먹을까봐 자신있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시장 좋을 때는 막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리포트를 읽더라도 왜 이렇게 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시려고 하는데 다 3페이지
3페이지면은 한 페이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둘째 장은 재무제표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 자기네들 뭐 전화번호나 막 팩스 번호 막 이런 것만 써 있어요. 성의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되게 성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선생님이 너 뭐 해와라고 했을 때 내가 몇 장 제출. 얘는 최악이다. 경제 분석을 2장에 해놓는 천재를 발견했네.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산업 분석 한번 볼까? 이동을 재정리하다. 그렇지. 이런 거 읽어야 돼요. 60페이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이동을 재정의하다. 야, 이 사람 박수 쳐주고 싶네. 보이시죠 지금? 와, 이 성이 보이죠?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이걸 무료로 되나? 네. 그래서 우린 뭐 사야 되나요? 하는데 우버 사라네. 그러니까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고 리포트 쓴 거예요. 이거는 나도 빨리 출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기맥힌 겁니다. 이런 거. 보물이에요. 책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60페이지면 그렇죠. 짧은 책이에요. 그렇죠. 무한한 책. 네. 같은 규제 다른 얼굴. 7페이지는 좀 어떻게. 그림으로 다 채우는 거 레포트 쓸 때 해보셨죠? 막 이게 도표 써갖고 들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꼭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제 금리, 환율 뭐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채권 분석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 분석 읽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종목만 알면 뭐해. 그리고 종목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공부하라고 하니까 종목 분석 리포트 보고 이 뉴스만 맨날 보는 분들 계세요. 여기 들어가서 뭐 실시간 뉴스 보라고 그랬잖아요. 뉴스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뉴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도 오래 읽다 보면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좀 그려지는 게 있어요. 딱 OLED TV 고성장 쭉 간다 하면은 궁금하면 이거 한번 딱 해서 딱 읽어보시고 OLED 종목 찾고 이런 것까지는 종목 분석 노트에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 해서 공부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사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사수를 정도를 하면 3수 때부터 그걸 알아요.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간다.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간다. 어느 대학에 뭐 어느 재단이 붙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잠깐 320점이면 저기 360은 돼야 내가 인서울 가는데 360 몇 점 돼야 어딜 가고 이런 거는 빠삭하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그치,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대학 갈지 뭐 이런 건 다 알아. 그리고 막 상담도 해줘. 야, 너 몇 점이라고? 340? 좀 간당간당한데? 야, 저기 36대는 되겠다. 인서울에서 36대는 한성대 뭐 이게 서경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인서울로 안 쳐줘? 뭐 이런 상담을 해줘.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뭐 금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공부가 된 상태에서 찾아야지. 내가 그러면서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봐보니까 360 나왔네.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뭐 하지도 않고 맨날 대학만 찾아. 이거 인서울 힘드니까 경기도에서 잠깐만 경기도 캠퍼스가 경기대가 제 충정로에 있다. 거기 써야 되겠다. 해서 가봤더니 농구 골대 하나 있고 되게 좁아. 그냥 캠퍼스 막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 써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지와 저항을 궁금해하셔서 그냥 어떤 게 지지고 어떤 게 저항이다. 그리고 현대차가 왜 이렇게 안 가나. 뭐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또 한번 보여드려요. 이거 매물대 차트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뭐 이게 설정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뭐 이렇게 뭐 어디 갔어? 전환 지표 이런 데 들어가도 매물대 차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뭐 기자님 뭐 궁금하신 뭐 종목이나 말 나온 김에 만도도 이 매물 저항이 심합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만토는 이거 나는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게 한 번에 다 사라는 거 아니에요. 비중을 40%에 맞추게끔 올리라는 거지. 네. 한 번에 다 사면은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평화전공 이름 바꿨네. PHA 이런 애들도 흐름 좋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골든크로스 나면서 여기 거래량 좀 터지면서 눌림목 형성하고 거래가 부족하니까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을 주고 딱 선 보이죠. 이 저항 지지. 그거 다니까 양봉으로 올리잖아요. 대충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겠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선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이런 거를 활용해 보는 게 조금 도움은 돼요. 막 이럴 때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럴 때는 그냥 관망. 시장이 좋을 때는 따라 붙고. 근데 시장이 2월 달에 좋았냐고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 눌림목. 그리고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밑에 지지선이 얘는 경고예요.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 선도 지지겠지만 이 밑에 21선도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지지. 그리고 밑에 61선도 지지.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정배열로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2차 전지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하는 뭐 LNF, 에코프로 BM 얘도 보면은 시장이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얘도 안 좋았죠. 근데 보면 얘는 살짝 누운 것 같기도 하고. 이 86,000원 요 가격대가 되게 이제는 지지가 되죠. 근데 얘는 좋은 게 여기서 보면 뚫었어요. 네, 뚫고 올라갔어요. 골든크로스. 근데 거래가 조금 부족하죠. 밑에 보시면 내 머리통을 치워요. 거래가 내 머리에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런 회사를 뭐 단타 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LNF 되게 좋게 봅니다. 에코프로 BM 거의 다 흐름 비슷해요. 시장이 뭐 안 가니까. 그쵸, 시장이. 얘도 보면 저항이 많죠. 얘도. 근데 보면은 여기 살짝 누운 이 검정선이 121선이에요. 여기 121선. 이게 나름대로 지지 역할을 해주죠. 요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지간하면 안 깨죠. 빼지면 올리고. 쑥 빠졌지만 다시 올리고 쑥 빠졌. 근데 얘는 매물벽이 위에 두텁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닌데. 이 매물이 두텁죠. 위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를 이렇게 소화해주면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위로 저항이 많다라는 거는 좀 더 지루한 장세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뚫어준다고 하면 이 위로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 말로 10만 원까지 한 번에 간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게 매물이 없어요. 이거를 소화해주면 대신 얘를 엄청나게 거래가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인데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그 외국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환차익까지 환차손을 입을 리스크가 없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데 뉴스가 나왔네. 국정농담? 농담. 이 주식은 이 시장은 뉴스가 수시로 초 단위로 나와요. 여기는 보면은 초 단위로 다 나와. 그래서 여기서 막 찌라시도 많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찌라시도 여기서. 뭐 나왔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탄소 그거 하는구나. 우리나라 저기. 탄소 배출권이요? 아니 지금 주말에 우리나라 그거예요. 기후 변화 뭐 그런 거 하는데. 지금 그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체로 그 정상들이 이제
화상으로 기후변화 회의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최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같은 거 있었고. 예, 뭐 탄소 중립 기본법 조성 마련 내년부터 기후 대응 기금 조성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아이고. 이 동대문 우리 매장 옆에 오셨네. 오셨어. 그럼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항상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쪽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린 뉴딜. 태양광 대장은 OCI. OCI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얘네는. 기후변화 하면 이제 그린 뉴딜을 봐야 되거든요. 그린 뉴딜 보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수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태양광에는 OCI가 폴리실리콘 만들던 회사인데 얘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는. 그리고 수급 주체도 제가 알기로는 이때 뚫었을 때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뉴스에 또 그것도 나왔어요. 이제 국민연금에서 석탄 발전회사에 이제 투자 안 한다고. 오. 이쪽으로 다 몰아졌는데 지금 그러면 야 근데 왜 얘가 왜 이렇게 안 가라고 하면 아까 좀 눌렸는데 네. 사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보이시죠? 오.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갈 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테마주 아니냐. 한번 실적 한번 보실래요? OCI 같은 경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 늘어나는 거. 이거는 폴리실리콘 사업이 중국에 막 저가 공세 밀려갖고 완전 적자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장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철수한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지가 않아요. 얘는 보면은 EPS도 늘고 보면은 한 40 정도 나오네요. 40 정도. 40이면은 40이라 쏘쏘네? 갑자기. 근데 주식시장에 제일 무서운 건 턴어라운드예요. 그렇죠. 턴어라운드. 40이면 쏘쏘. 여기는 어떻습니까? 삼강 에어멘티. 삼강 MNT는 일단 이 한화솔루션 본 다음에 얘기해볼게요. 한화솔루션은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보면은 EPS가 2,200원. 지금 가격은 45,000원. 그러면은 PER 20 정도. 뭐 고평가는 아니에요. PER 20 정도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주로 OCI랑 한화솔루션 보거든요. 근데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나을 것 같은데. 풍력 대장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가 윈드타워 세계 1위고 얘네는 실적이 앞으로 꾸준히 늘 거예요. 점수표 이쁘네요. 네. 얘는 되게 고평가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 삼강의 멘티? 이건 나도 갖고 있는 거. 얘는 조선업하고 같이 수혜를 입어요. 조선업하고 같이. 근데 뭔가 이상하다 했네. EPS가 그게 아니었네. 잠깐만요. 한화솔루션. 근데 분기를 보고 있었네. 어쩐지. 한화솔루션은 PER이 10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했어. 내가 분명히 이 한화솔루션이 저평가인데 보니까 재무제표를 내가 분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다 해서 내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5,300원이니까 지금 45,000원이면은 PER이 어떻게 되죠? 9 정도 되는 거죠. 9 정도 되는 거죠. 9 안 되는 거죠. EPS 분의 주가를 해야 되니까. 9면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저평가죠. OCI를 그럼 다시 볼까요? OCI 보면 여기서
난 분명히 OCI가 실적이 좋고 저평가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고 이거 아닌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 되게 당황한 거야 내가. OCI 저평가인데 하고 딱 봤더니 역시 난 분기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연간으로 보면 PER이 지금 12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 PER 이하예요. 예. 성장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메리트 있습니다. 사야 되는 종목 중에. 그 CS 윈드 같은 경우 나 아까 너무 놀랬거든. CS 윈드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는 PER이 한 30 정도. 근데 고성장 산업이에요. 삼강 MNT. 내가 삼강 MNT 보고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나 삼강 MNT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봤을 때 뭐 PER이 한 30 정도 잡아주네요. 근데 30 정도면 나쁘지가 않아요. 얘는 미래 실적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앞으로 성장 느는 거 보면 얘는 장기적으로 지금 그 뭐 한병화 의원이라고 있어요. 삼강 MNT 많이 얘기하시는 분. 그분 뭐 3만 얼마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 재무제표상으로 가장 저평가인 거는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 풍력은 조금 다 고평가인 편이에요. 근데 그건 상대적 고평가라는 거지 얘네들 기준으로는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니슨도 풍력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터빈도 만들고 풍력 단지하는 회사인데 얘는 엄청나게 적자예요. 엄청나게 적자인데 분기 매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지원이 이쪽으로 많이 될 거고 국내에서 풍력 단지가 많이 설치되니까 풍력이 뭐 에너지가 돼라고 하는데 그거는 되게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제주도에 풍력 단지 있잖아요. 가동을 멈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멈췄는지 아세요?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효율성이 떨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면 제주도에 남는 에너지를 육지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뭐로 옮겨야 될까요? 저는 배터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해저 케이블. 아 케이블. 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갖고 오면 되죠. 그거를 수소로 저장해서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 연료가 수소로 저장을 해서 해저 케이블 관련한 회사는 LS 그룹. 최근에 대한전선 잘 움직이는 것도 걔네도. 근데 해저 케이블 1위는 LS예요.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도 성장 산업이고, 그러니까 수소 발전도 성장성이 있는 거고요. 에너지가 남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제주도 남고 바닷가 여러 군 해봐요. 우리나라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소음이 심하네, 뭐 물고기가 죽어나네 하는데 가면 그렇지도 않대요. 뭐 거기서 이렇게 뭐 물고기들이 놀러 온 것처럼 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앞으로 집중이 될 거예요. 뭐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도 되게 좋거든요. 얘도 풍력하면서 조선이 먼저 기반인데 풍력하는데 얘는 실적이 보이시죠? 쭉 돌아서잖아요. 얘는 오히려 얘는 저평가예요. 얘는 저평가예요. 얘 같은 경우는 PER이 11 정도니까 우리나라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에넌 에너지 내가 이 회사 좋아하는데 여기가 뭐 이제 뭐 지열 발전이며 뭐며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연료전지 사업하고. 근데 이게 또 이재명하고 물려있는데. 근데 차트 보이시죠? 이 우상향 곡선에 여기 보면은 여기 지지도 잘 받고 가죠. 여기서 보면 여기 지지도 되게 잘 받았죠. 그리고 내려갔지만 또 내려갔지만 여기서도 또 지지 잘 받았죠. 여기 얘는 내가 이게 싫은 거야. 이게 대선 테마주들이 회사 되게 좋아서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회사예요.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대선 통화 좀 흔들리니까. 또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좋다고 봅니다. 지에논 에너지. 그리고 또 이재명 씨가 요즘에 많이 거기 다녀요. 뭐 현대차도 가고 뭐 수소 연료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가야죠. 뭐. 미국에서 세계 전체가 EU나 미국에서 그 정책을 피는데 딴 거 할 수 있겠냐고. 그제서야 한국은 석탄 발전으로 올인하겠습니다 해봐요.
안 되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야 돼요. 탄소세를 이빠이 매기.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아마 엄청 이슈될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OCI나 뭐 하나솔루션, CS인도, 삼강MNT, 유니슨, 뭐 세진중공업, 뭐 지에넌 에너지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삼강. 네, 삼강 좋아요. 그 탄소 배출권은 사실 대장은 휴캠스인데 휴캠스가 많이 빠졌던 거는 얘네가 이제 하나솔루션에 납품하는 거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내가 할래 해갖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아주 그냥 내가 할래가. 이 정도면은 죽창을 맞은 거지. 내가 야. 공유 도깨비처럼 죽은 거예요. 이 정도면. 칼 꽂히면 이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탄소 배출권까지 보시려면 뭐 유니슨, 후성 그리고 뭐 조림 사업하고 있는 뭐 한솔 홈데코 이런 회사들. 근데 한솔 홈데코는 보면 신용 비율이 높아요. 10% 너무 높아. 이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170억이 신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얘는 이런 거는 하락장에 완전히 그냥 반토막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용 비중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효성중공업 좋게 봐요. 효성. 예, 얘네는 건설 사업도 하잖아요. 효성중공업이. 근데 풍력도 하고 수소도 해요.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1위예요. 수소 충전소. 그리고 풍력 발전도 하는데 얘가 의외로 많이 빠졌어요. 다른 효성주들은 다 많이 갔거든요. 보면 이 와중에도 효성화학 이렇게 상승 추세고 이게 계단식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계단식. 예.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예요. 계단식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런 게 일봉이니까 그러지 주봉으로 보면 더 이쁘게 올라가죠. 이렇게 콩콩콩 올라가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효성그룹 다 좋았거든요. 얘도 그렇고 물론 그 스판덱스 만드는 효성 TNC 요즘에 그 요가복이랑 그런 거 유행이니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옆으로 기고 있지만 잘 빠지지도 않죠. 이런 애들은 옆으로 한참 긴 다음에 이 전고점을 또 한번 뚫어줄지 그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밑에 보이시는 이 61선과 만날 때까지 기간 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은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얘도 많이 올랐죠. 얘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지. 되게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린 뉴딜 관련 회사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얘기한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뭐 사라 마라 이게 아니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뭐 우주항공도 보여드렸고 우주항공 의외로 좋은 회사 많아요. 이 회사도 한번 공부해 보시죠. 제노코도 좋습니다. 제노코 신규 상장 종목 아주 쭉 빠졌죠. 시장이 좋을 경우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 이 시초가 이하로 빠져 있는 애들이 나중에 한번 급등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뭐 위성 안테나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뭐 좀 뚫었네요 그래도. 근데 이 위에 매물벽 보이시죠? 아우. 엄청나죠. 네.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두터운 정도가 아니에요. 뭐 현대차 이상.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거의 시멘트가. 네. 얘도 위성 안테나인데 얘가 오히려 흐름이 좋네요. 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예, 인텔리한테 그 실적도 다 좋아요. 예, 얘가 차라리 낫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다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또 저가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좋아요. 회사 좋아요. 나사랑도 다 연결돼 있고 얘네는 뭐 비행기 뭐 이렇게 보수 뭐 하는 그런 뭐 정비 사업도 하는데 뭐 나사하고 연결돼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 예, 뭐 보잉 이런 데랑도 다 하고. 근데 얘는 그러면은 기자님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얘를 샀다가 목표가 어디다 정해 주실래요? 저는 그 위 거기요 거기. 이 정도요? 네, 예, 맞아요. 그 매물도 있고 예,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이 얼마에 팔아야 돼라고 물어보면은 야, 그거 17,800원에 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 별거 없다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다른 종목 있는데 그냥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한번 보고 또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기후회담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회사들 한번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업도 저번에 또
해주신 게 한 번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후는 제가 관심이 많아요. 환경에 대해서는. 왜냐면 사람이 그게 이제 내 출신 사실 제가 주식으로 그래도 어쨌든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긴 게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 친환경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서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좋아하고 이쪽은 나름대로 좀 자신 있어 해요. 근데 친환경 부분에 지금 전기차며 수소차며 현대차며 전부 다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단 지금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공매도 세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신용이나 스탁로는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늘려놨다가 바닥에서 다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좀 많이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관종은 아니지만 댓글 보면 기분은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다뤄도 되잖아요. 뭐 종목. 네, 그럼요. 뭐 종목 얘기하셔도 되고요. 종목을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종목 뭐 얘는 재무 분석해주세요. 뭐 그거에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뭐가 지지예요, 뭐가 저항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만 딱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매물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세팅을 해서 한번 보세요. 왜냐면 매물은 주식은 심리 싸움이고 이 심리는 본전 심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세팅해서 보시고 더 궁금한 거는 꼭 댓글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뭐 수고하셨고요. 뭐 좀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십시오.